샘 뱅크먼 프리드는 각광받던 암호화폐 사업가입니다. MIT 물리학과 수학을 전공한 그는 대형 퀀트 투자사를 거쳐 2019년 가상자산 거래소 FTX를 창업했습니다. FTX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를 무기로 빠르게 성장하며 거래량 기준 세계 3위 거래소에 올랐습니다. 뱅크먼 프리드가 본격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22년에 들어서입니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 여러 기업들이 흔들릴 때 그가 유동성 지원에 나서며 가상자산 업계 100기사를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는 궁지에 몰린 암호화폐 기업들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투자를 제한했습니다. 그의 행보가 대공황 시절 금융시장을 살린 JP 모건과 닮았다고 해서 코인판 JP 모건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유동성 위기에 몰린 3위 업체 FTX 인수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시장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결국 FTX가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SBF CEO는 위기 해결을 위해 8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망할 가능성이 큰 회사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할 기업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FTX에 투자한 블랙록, 세콰이어, 온타리오 교사연금, 소프트뱅크 그룹,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 테마색 등 주요 펀드 및 연금들의 손실도 커질 수 있어 파장은 전 금융계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은행 예금 인출 사태는 예금자들이 은행이 파산할 것으로 의심해 예금을 찾으러 달려갈 때 발생하죠. 여러분은 실제로 은행 예금 인출 사태를 겪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메리 포핀스 같은 영화를 통해 이 사태를 이미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메리 포핀스를 유머로 고용한 뱅크스는 이름처럼 실제 은행에서 일했죠. 뱅크스는 어느 날 그의 아이들을 그가 일하는 은행에 데려갔습니다. 은행의 회장 도스는 뱅크스의 아들 마이클에게 용돈 2펜스를 예금하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은행 밖에 있는 비둘기에게 줄 모이를 사고 싶었던 어린 마이클은 도스에게도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돌려주세요. 내 돈 돌려주세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은행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마이클의 외침을 듣고서 따라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합니다. 뱅크스는 이 일로 해고되고 말죠. 예금 인출 사태가 사람들에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염되자 은행은 마침내 예금 지불을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실제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유명한 뱅크러는 1907년에 발생한 니커보커 신탁회사 사태였습니다. 당시 뉴욕에서 세 번째로 큰 신탁회사였던 니커보커의 소유주인 프린츠 하인즈와 찰스 바니가 구리 투기에 나섰다가 실패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사 앞에는 예금을 찾기 위해 밀려드는 고객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은행들이 니커보커의 수표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뱅크러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때 해결사로 떠오른 인물이 JP 모건이었죠. 모건이 나서서 지불 보증을 약속하며 뉴욕의 은행가들도 설득했습니다. 최종 대부자가 되었던 JP 모건은 당시의 중앙은행 역할을 한 셈이었죠. 하지만 모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25개의 은행과 17개 대기업이 뱅크런에 휩쓸려 좌초된 뒤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13년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창립되었습니다. 은행의 재무 상태가 건전하더라도 모든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응할 만큼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그 은행은 일단 문을 닫고 일부 대출을 회수하거나 예금을 돌려주는 데 필요한 현금을 최종 대부자에게서 차입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죠. 은행 예금 인출 사태는 통화량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은행 예금 인출 사태와 은행 폐쇄가 벌어지면 가게와 은행가들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